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그 북한 6차 핵실험을 실시하자마자 바로 사드를 배치했잖아요. 맞아요. 네. 사드가 북핵에 대한 해결책이 될까요? 사드는 북핵에 대한 해결책이 안 되죠. 사드 배치했다고 북한이 지금 핵을 철회하지 않잖아요. 딱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북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사드가 있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막 날리는데 그걸 막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효과는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어요?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 불안감을 줄이는 데는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북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라기보다는 저는 정치적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불안감을 줄이는데 꼭 사드 배치로 해야 되나? 꼭 그건 아니지만 네네. 지금 다른 대안이 당장 없으니까 마땅하게. 여하튼 네, 네. 실제로 2017년 1월 19일 올해 1월이에요. 네.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당시 사드 배치 찬성이 50.6%밖에 안 됐어요. 반반 갈려 있었어요. 네네. 네, 하지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후에 진행한 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사드 배치 찬성이 79.7%에 달했어요. 아.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여론조사가 이제 여론을 만드는 이제 국민들이 실제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이렇게 찬반에 투표를 하는 것인지 어떤 언론이나 이런데 이제 의도적이고 가공된 정보로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대중의 지금 정서를 말해주는 거니까 그렇긴 그런 하죠. 의미에서 의미가 있죠. 네네. 그 경위에 할까 어쨌건 간에. 네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면도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는가 하면은 보수 세력들이 현 정부가 안일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까지 일어나니까 현 정부로서는 보수 세력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사드를 배치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만약에 이제 사실 그래요.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했다면 이게 당장 몇 개월 준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이전부터 쭉 준비해온 거잖아요. 또 이전에 5번이나 핵실험을 했고 마치 지금 정부가 잘못해서 핵실험이 일어난 건 아닌데 네. 보수 세력은 그렇게 이제 막 몰아붙이니까 거기에 대한 그렇겠죠, 대응을 아무래도. 하긴 해야 되죠.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아까 여론조사 얘기한 이유가 뭐냐.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할수록 네. 사드 배치 명분이 강해지는 함수 관계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서. 아무래도 네, 그렇겠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자위가 중요하겠지만 북한이 자위 명분으로 핵실험을 하면 할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사드와 싸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국민적 정서가 있다는 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또 사드 배치하면 중국의 경제 보복이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벌써 제주도만 가도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는데. 많이 줄었죠. 예. 그리고 저는 사드를 배치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게 실리와 전혀 맞지 않거든요. 네, 뭐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의 압력이죠, 뭐. 예. 미국의 압력이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네. 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일단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은 왜 사드를 굳이 배치하자고 하는 건지, 또 중국은 왜 또 사드에 대해서 그렇게 격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사드 문제를 이해하려면 오늘의 주제인 이제 핵 전략이 아주 중요한데 아, 미국에서 사드가 어떤 위치냐? 네. MD는 이제 미사일 디펜스인데요. 네. 미사일 방어 체제의 네, 네. 일환이에요. 음, 그러니까 중국은 사드만 반대하는 게 아니고 네. MD 체제의 한 고리인 사드에 강하게 반대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MD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죠. 그렇죠. 전지구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처음 시작은 ICBM을 통해서 핵무기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든 네. ICBM 미사일을 막으려고 이제 시작된 그런 방어 시스템이에요. 네, 근데 네. 지금 그게 발전해 갖고 네. 단거리 미사일, 전형 미사일 등 모든 미사일 체제에 대한 방어 개념으로 발전했어요. 네, 사드란 건 원래 미국 육군이 처음에 개발을 시작했는데 네. 지금은 미국 국방부 직속인 MD국 산하에 있어요. 사드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MD의 하나의 일부로 딱 돼 있어요. 원래 지금 미국 국방부에. 그럼 어디에 있어요 이게? 지금 배치된 나라는 세 나라인데요. 네. 아랍에미레이트, 음. 터키 그리고 한국. 예.
그 사드가 현재 배치된 국가가 세 곳밖에 없네요. 네, 터키는 이제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아랍에미레이트. 네. 오. 근데 이 미사일 방어하는 이 포대하고 네네. 레이더 이런 게 다 갖춘 거, 전부 다 갖춘 거는 그게 세 곳이고요. 아. 일본이나 이스라엘 같은 레이더는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드를 어디까지 보냐에 따라서는 일본의 레이더망이 있으니까 또 네네. 전진 배치 레이더망인데, 그러니까 좀 더 넓게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MD가 왜 중국이 치명적인 걸까요? 예,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누었었는데요. 네. 중국의 핵 전략이 최소 억제 전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의 이 전략이 방해를 받습니다. 최소 억제 전략에서는 2차 타격 능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보복 네. 능력. 네, 네. 그런데 사드가 설치되면 사드의 레이더망 때문에 네. 중국의 2차 타격 능력이 취약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레이더망 때문에 2차 타격력이 떨어지게 돼 있죠. 사드가 이제 약자가 THAAD예요. 네. 발음하면 사드가 아니고 사드입니다. 사드. 사드. 네, 어렵습니다. 네. 이게 영어로 원래 약자가 뭐의 약자냐? 터미널 하이 엘티튜드 에어리어 디펜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터미널은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종말 단계, 네, 마지막 네. 단계. 하이 엘티튜드 에어리어니까 고고도, 높은 고도의 지역. 디펜스, 방어 시스템 그런 뜻이거든요. 이 종말 단계가 뭔가 하면 미사일이 왜 쑥 올라갔다가 쑥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하강 단계. 네, 쑥 올라갈 때 맞추는 게 아니고 하강 단계. 떨어질 때 맞춘다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고고도에서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한반도로 떨어지는 미사일을 딱 요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미 타격용 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사드의 레이더망은 이제 문제가 뭐냐? 중국 본토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체계라는 거예요. 사드의 레이더를 이제 X밴드 레이더라고 하는데 네. 이 레이더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전방 전개 요격용 모드. 이거는 이제 탐지 거리가 1,200km라고 합니다. 또 종말 단계 요격용. 바로 떨어질 때 딱 요격하기는 레이더가 탐지거리 600km의 이 두 모드가 있어요. 이 모드를 바꿀 수가 있답니다. 근데 한국에 배치되는 레이더는 탐지 반경이 짧은 반경의 종말 단계 요격용 모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 목적이 중국의 레이더망을 이렇게 다 보도록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네. 이 모드를 전방 전개 요격용 모드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1,200km 반경으로. 그럼 중국의 대부분 지역에 들어가게 되죠. 모드가 바뀐다는 거예요? 예, 모드를 바꿀 수가 있다는 바꿀 거죠. 수가 우리 있다? 왜 뭐 전자 제품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드. 네네네. 예. 이제 컴퓨터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만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드웨어는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설정은 종말 단계 요격용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전방 전개 요격용으로 바꾸면 중국 전역을 들어볼 때 볼수록 사드 레이더 기능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중국도 한반도를 다 들여다보는 레이더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주장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 하던데요? 지네들은 다 들여다보면서 왜 우리는 못 보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게요. 또 왜 그러냐 하면 또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아, 중국은 사드 문제를 한국과 중국의 관계로 보지 않아요. 중미 관계의 문제로 봅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사드는 미군이 운용을 하거든요. 우리 게 네, 아니죠. 예. 그리 보면 미국은 중국을 들여다보는데 음. 중국은 미국을 들여다보지 못하지 않느냐 아하. 하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쿠바에 레이더 기를 설치한 게 아니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예. 그렇구나. 그리고 미국이 사드의 레이더를 통해서 중국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네. 중국은 이제 핵무기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또 개선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최소 억제 전략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되면 중국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작전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강하게 반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레이더 모드가 한반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약한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맞아요. 예. 중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애국심에서 자발적으로 이야기하는 한다고. 거거든요. 예. 근데 만일 우리가 전방 전개 모드가 설정돼 있는 걸 바로 갖고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네네. 미군이 중국의 반발은 이보다 훨씬 컸을 겁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 입장은 중국이 북한에 제대로 된 제재를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요구했는데 중국이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당연하죠. 그건. 왜냐하면 그 네. 6차 핵실험 했을 때 유엔 제재 결의안 나왔잖아요. 네. 그때 제재 결의안 내용도 네. 부분적인 원유 공급 중단만 합의됐거든요. 이 전부 다 이게 중단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실정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의 90%를 중국이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보고 원유 공급을 다 중단해라. 네네.
그럼 북한을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전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겠죠. 그런 굉장히 그 파괴적인 주장이에요. 국교 단절에 거의 조치에 준하고요. 네네. 그걸 중국이 할 리가 없죠. 자신의 그렇겠죠. 영향력을 어떻게 관철되는 북한을 상태로 두는 게 낫지 적대국으로 만드는 게 자기가 절대 이롭지가 않죠. 네네. 그래서 중국은 아까도 말했지 북핵 문제를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핵 문제는. 그게 뭐 자기 중국을 때릴 것도 아니고 네네. 북한과 미국의 문제로 보는 거죠. 음. 그러니까 북한, 미국 니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지 네. 왜 우리가 나서갖고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지 우리가 왜 먼저 이렇게 나설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니까 당연히 북한과 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중국은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쌍중단이라는 건데요. 쌍중단. 오늘 네, 참 중국말로 네. 유명한 말이죠. 쌍중단 요새. 두 개의 중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네. 북한은 핵 개발을 중단하고 한국과 미국은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하라. 쌍중단. 쌍준단. 그런데 한미 양정부는 당장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핵 개발을 중단하는 합의는 네. 잘못하면 이제까지 북한이 개발한 핵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 지금 개발을 중단하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핵 자체를 포기하는 방안을 그래서 생각하는 다 거군요. 없애는 그런 다 방안. 없애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의 중재안이 한국과 미국한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미국 입장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드 배치는 중국의 대북 경제 제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아니고 또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면 만약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미국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예, 저는 이거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네네. 상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저는 이제 문 대통령이 뭘 걱정했는가 하면은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우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아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 뭐 의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막 들어가 지금. 뭐 김정은한테 빙의했다가 독심술을 요새 이렇게 말한 것 문재인 같아. 대통령한테 아유. 빙의하시고 아니, 상황이 잘 설명이 안 되니까 그 네네.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그럴 듯해요. 예. 네, 우리도 예. 그런 걱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네.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면 아 옛날처럼 미국이 그런 바람 보조가 안 안 맞구나. 맞는군. 그러면은 독자적으로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걸 한국을 우려한 거 제끼고 아닌가. 칠 수 있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드 배치도 이 보조를 일단 맞춰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것 때문에 결정한 것 같다라는 거 이어지는 거죠. 예, 유프로님 말씀 들으니까 또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트럼프가 뭐 많은 그 위험을 부담하고 그런 미친 짓을 할까요? 뭐 또 대북 선제 공격이 전쟁으로 또 비화되면 한국, 일본 포함해가지고 또 수천만 명이 피해를 입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트럼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또 예. 트럼프를 위해서도 예. 추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될까? 핵 전쟁에 자주 적용되는 네. 경제학의 이론이 있습니다. 아, 이제 그런가요? 게임 이론이라는 건데요. 네네. 그 게임 이론 중에 광인 이론, 무슨 이론? 매드맨 티어리, 미친놈 이론. 광인, 미친놈. 광인. 네, 미친놈 이론이죠. 네, 광인. 네. 네네네. 2005년에 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스웰링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문제를 내요. 서로 발목이 묶인 채로 두 사람이 절벽 끝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항복을 받아내기만 하면 네. 두 사람은 풀려나요. 그리고 항복을 받아낸 사람은 큰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취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절벽에서 밀어버리겠다는 위협밖에 없어요. 그럼 밀어내면 둘 다 떨어지잖아요. 둘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까? 아 그게 이제 이제 광인 셀링이 이론. 던진 아. 셀링이 던진 질문이에요. 음. 어떻게 하면 아, 될까? 그래요? 어떻게 하면 받아낼까요 항복을? 아 진짜 어떻게 뭐 꽉 껴안아 버릴까? 그러다 진짜 떨어지면 예. 굉장히 인류애적인 그런 이게 이제 이미지를 지금 모색하시는 유명한 마드나님의 이야기인데 태도가 보여져.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셀링은 네. 춤을 추면서 네. 벼랑 끝으로 슬슬슬슬 다가가는 사람이 이긴다고 이야기했어요. 춤추면서. 예. 아, 이게 또 뭔 소리래요? 이기고 싶은 사람이 네. 나 미친 놈이야 라는 것을 사는 사람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아. 네네. 계속 춤만 추면서 벼랑 끝으로 벼랑 끝으로 계속 간다. 설렁설렁 나 걸어가기만 하면 미쳤어. 죽어도 상관없어. 뭐 이런 거지. 예. 그렇게 해서 아. 나는 절벽에서 같이 떨어질 것을 감수할 네. 준비가 되어 있다. 어허. 즉 미친놈으로 먼저 보이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한 거죠. 어, 그렇죠.
참 이상하네. 트럼프는 네. 이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요. 예. 아 그래요? 예. 트럼프가 그런 걸 다 계산해가지고 광인 이론을 알아서 그렇게 한 그럴 걸까요?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예. 그런데- 바보가 아니죠, 트럼프는. 아, 예. 진짜? 더 무서운 네. 거는 뭔가 하면요. 진짜 네네. 미친놈 같기도 해요. 아, 우린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럴 때 그게 그런 선택이 그런 행동이 효력이 있는 거죠. 아, 저놈 그러면 진짜 미친놈인가 봐.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있잖아요. 제가 트럼프에 이걸 대해서. 준비할 때 네. 신문을 하나 미국 신문을 봤는데요. 음. 네, 트럼프는 미친 척하는 게 아니다. 미쳤다라고 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트럼프 의도대로 됐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짜 미친 척하고 네네. 미쳐가지고 네네. 북한을 때리면 어떡하지? 그런 좀 걱정과 두려움이 있겠네요. 예. 어. 그래서 셀링은 네, 이 춤을 추는 광기 네. 이게 비합리적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은 신기하게도 합리적 선택이라는 거죠. 어. 내가 미쳤다는 것만 확신을 시키면 네. 항복을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광인 이론, 음. 매드맨 티어리입니다. 유일한 합리적 선택이죠, 그때. 그래서 이제 이 광인 이론은 네. 마키아벨리 아시죠? 네, 알아요. 마키아벨리가 이걸 또 오래전에 이야기했어요. 음, 미친 척하는 것은 때때로 매우 현명한 것이다. 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한반도의 지금 게임에서는 세 사람이 묶여 있어요. 두 사람이 아니고. 예, 세 사람이 묶여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두 사람이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김모 씨와 트모 씨. 그렇죠. 둘이가 이제 네. 막 추고 있네요. 그런데 제정신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아, 어렵다. 아, 진짜 어렵다. 예, 진짜 어렵죠. 이게 문재인 예. 정부가 처한 상황이 지금 네. 세 번째 사람의 처지가 아닌가. 아. 그 어렵네요. 지금 이제 광일 이론 듣다 보니까 저는 또 다른 게임 하나 생각나요. 치킨 게임 생각나는데 예, 똑같은 거죠. 어. 치킨 예. 게임 치킨 먹는 게임이 아니죠. 치킨이 영어 속어로 네. 겁쟁이 카월드라는 뜻이거든요. 음. 예, 겁쟁이 게임하고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유명한 영화 그 제임스 딘이 나왔던 이유 없는 반항에 나오는 네. 그 게임인데 주 자동차가 마주보고 달리는 거죠. 네, 네. 아주 와 달려오다가 먼저 네. 핸들을 꺾은 사람이 지는 게임. 이게 치킨 게임이거든요. 먼저 꺾은 사람이 치킨인 거죠. 치킨이 되는 거죠. 겁쟁이가 되는 거죠. 되는 그게 거죠. 지는 거죠. 아, 이 두 자동차가 어떻게 달리고 있고 네, 네. 한 자동차는 트 자동차, 한 자동차는 김 자동차입니다. 네, 네. 거기 중간에 문이 누워 있는 거죠. 지금 어.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지금 표현이 되게 적절하다. 가슴이 결정권은 없는데 없어. 예. 피해는 피는 온팡 네. 뒤집었어야 뒤집어쓰는 되는 상황이라는 네, 네. 거죠. 그러니까 이때 똑같아요. 치킨 게임에 있어서는 네. 어떤 게 가장 합리적 선택이냐? 네. 그냥 직진하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에요. 왜냐? 내가 핸들을 먼저 돌렸어. 네. 그럼 상대방도 같이 돌려줘. 네, 네. 그럼 빅이죠. 네, 네. 근데 나는 돌렸는데 쟤는 그냥 와. 음. 그럼 나만 지잖아요. 나만 겁장이 되는 거잖아. 그러네요. 그럼 빅이던가 지는 거죠. 내가 네네. 돌렸을 때는. 음. 근데 내가 그냥 직진으로 돌진해. 네, 네. 그럼 쟤도 그냥 돌진해. 네. 그럼 둘 다 가긴 하지만 둘 다 죽지만 셋다 어쨌건 죽는 비기는 거네, 셋 거잖아. 다. 네, 비기는 셋다 거잖아. 죽는 거죠. 네. 네. 근데 내가 그냥 돌진하는데 제 네. 쪽에서 돌렸어. 그럼 음. 내가 승자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돌리면 네. 비기거나 지는 거고요. 네, 네. 내가 돌진하면 비기거나 이기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근데 돌진하는 수밖에 없는 게 치킨 게임의 결론이거든요. 두 자동차 중에 네. 한 자동차가 이기던 지던 음. 여하튼 거기 누워 있는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참. 북한핵과 사드를 둘러싼 상황이 딱 이 상황이에요. 누가 먼저 핸들을 돌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음. 네. 누가 이기는가 하면은 음. 네. 핸들을 먼저 부신 사람이 이깁니다. 핸들을 부셔. 부신 사람. 그걸 보여줘야 돼요 상대방한테. 네. 나는 핸들이 없어. 음. 이미 핸들 없어졌다. 핸들을 뽑아버리던가. 예. 완전 미친놈이 네. 이긴다라는 미친놈이 거죠. 되는 거네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네.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좀 그런 상황에 있다면은 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치킨이 된 것 같아요. 두 운전자의 신기를 안 건드려야 된다는데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조심조심할 수밖에 없죠 사실 지금. 예. 뭐 그래도 왜 사드를 배치했는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음. 최대한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이 아닐까 음. 이렇게 생각을 어쨌건 해봅니다. 답답합니다. 예,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근데 우리는 잃을 게 많아가지고 네. 함부로 미칠 수는 없는 건가요? 함부로 미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여하튼 그래도 사드는 임시라는 말이 붙었긴 했지만 이미 배치되어 버렸잖아요. 또 요 며칠 사이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주장도 막 부각되고 있고. 맞아요. 그러면 일단 전술핵이 무엇인지 또 이것부터 좀 한번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전술핵이니까 네. 전략핵의 반대말이에요. 이 전략핵은 아, 뭐냐? 네.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던 거. 네. ICBM에 핵탄두를 실어서 확 날아가는 거. 네네. 이게 이제 전략핵이라면 전술핵은 그거보다 작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라든가 네.
아니면 지뢰처럼 핵을 박는 핵지뢰 또는 이제 잠수함에서 쏘는 핵기뢰 이런 것들이 이제 전술 핵이라고 합니다. 오, 옛날에는 발목지뢰 뭐 이랬는데 네. 핵지뢰면은 핵지뢰가 있었던 적이 또- 우리나라 핵배낭 같은 거 있죠. 핵배낭. 네, 이런 것들 다 전술. 그렇다고 뭐 핵까지 써가지고 발목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지뢰는 핵이 지뢰. 터지면 뭐 발목 정도가 아니죠. 예. 이 최근에 자유한국당 의원단이 미국에 방문했잖아요. 얘는 자유한국당 그런 것보다 자한당이라 그러는 게 자한당. 더 느낌이 와. 자해당 같았고. 제 입에 네, 자한당. 올리고 싶지 않은 네, 당이지만 네. 예,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 요청한 바 있는데요. 미국까지 가갖고 말이에요. 예. 네. 오히려 미국 정부 인사들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이상한 네. 좀 너무 창피한 상황이 연출된 바 있죠. 네네. 그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냉전 시기에 미국이 이제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련이 이제 서유럽을 침공하는 걸 굉장히 우려했거든요. 네. 미국뿐이 아니고. 이거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서유럽에 전술핵을 배치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때는 이제 전시에 네. 전술핵에 대한 통제권을 서유럽 국가한테 다 넘겨줬어요. 아, 그래서 전술핵은 니네들이 알아서 전시에 네. 니네들이 알아서 통제권을 발휘해라. 음, 이거를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핵 부담 공유 체계라 그랬거든요. 핵 부담 네, 공유 체계. 핵의 사용 및 운용에 네. 관해서 같이 공유한 부담을 지자 이런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규모가 작은 건 너네들이 알아서 해야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거예요? 예, 전략핵은 예. 우리가 담당할 테니까 네네. 거기 너희 유럽권에서 일하는 건 니네가 책임져라 이런 얘기죠. 이 체제를 도입하기 전에는 미국이 이 서유럽에 대해서 억제 확장 전략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서유럽에 핵 공격을 하면 네. 미국이 대신해서 ICBM을 쏴주겠다. 예, 이렇게 전략핵을 중심으로 한 이제 보복 공격 전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소련이 ICBM을 개발해서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능력이 생기면서 네. 이 기존의 억제 확장 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예요. 뭔가 하면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네. 아니 소련이 미국을 때리면 모르겠는데 네. 아니 뭐 베를린을 때리는데 우리가 위험 부담을 갖고 우리가 때려줘야 돼? 그럼 또 우리한테 날아올 수가 있잖아. 예, 그렇지. 네, 이런 의문이 제기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전술핵을 배치해놓고 유사시에 소련이 공격하면 니네들이 알아서 전술핵으로 방어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서독에 이제 당시 서독도 이제 소련이 이제 핵무기를 막 개발하니까 서독도 이제 핵무장을 하자 뭐 그런 식의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걸 확실히 그때 잠재웠어요. 그리고 이제 소련에 대한 핵 억제력을 강화했다 이런 네. 이제 평가를 역사적으로 받고 있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서유럽 방식은 한국에 맞지가 않아요. 안 맞죠, 안 맞죠. 예. 예. 그 단적으로 말해서 한국의 전술 핵 배치가 서유럽 체계와 동일하게 되려고 하면 전시 작전권이 한국으로 반환되어야 그렇지, 합니다. 그렇지. 예. 그런데 이제 전술 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또 작전권 반환에는 반대하는 그렇죠. 사람들이에요. 말이죠. 왕보수들이니까 뭐 그 그렇죠. 저는 예. 이게 예. 너무 안 맞잖아요. 예, 태극기 그러면. 돌리면서 그렇죠. 계속 미국이 네. 해줘 이렇게 하는 그런데 사람들이죠. 작전권을 반환하지 않고 네. 미군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술 핵이 배치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용에 근한은 없이 네. 핵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네. 오히려 북의 타겟이 될 가능성만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사드 들어온 데 대해서도 이렇게 네. 반발을 하는데 네, 네.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게 균형이 무너지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를 상정해 볼게요. 네. 미군이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반환하고 네. 한국군에 전술핵을 빌려준다고 생각해 보죠. 아, 그러면은 이것은 핵 확산 방지 조약을 두 나라가 다 위반하는 겁니다. 핵이 그렇구나. 한국으로 확산됐죠. 예. 미국이 한국으로 핵을 네. 건네준 거거든요. 그리고 전술 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분들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적인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보수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조금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보수라기보다는 그냥 막 수구. 뭐라 수구 수구라고 해야지, 수구 수구. 친미 뭐 이 정도겠죠. 네. 예, 이제 그분들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사실 한미 동맹 하에서는 지금 핵 우산이 있는 겁니다. 미국이 잘 지켜주고 있죠 해구산으로. 예. 광 기지에서 음. 한반도까지 날아오는데 2시간밖에 안 걸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에는 전술 핵이 배치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맞아요. 근데 독자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권한을 가지려고 하면 네. 작전권을 반환받으면 네. NPT 위반이고 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사실 미국 정부 입장도 그거 비슷한데요. 13일에 네. 미국의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가 뭐라 했냐면 우리는 핵 억제력이 있다. 핵무기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괌에 있건 뭐 네. 남한에 있건 뭔 상관이냐. 핵우산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그 뜻이죠.
상원의 한반도 정책 사령탑인 코리 가드너 위원장이 있어요. 네, 이 사람도 뭐라고 했냐면 이제 자한당 의원한테 네, 네. 북핵은 미국 해구산으로 방어할 수 있다. 네, 네. 면 이제 자한당 박미 의원들한테 이제 의견으로 이제 부정적 의견을 이제 피력한 거죠. 너무 예. 창피해요. 정말 창피한 거죠. 진짜. 이 미국도 이게 반대하는 뭐야. 거를 미국까지 가서 이제 저렇게 왜 떠들어댔냐 제 생각에는 말이죠. 네. 국내 정치용이라고 저는 아, 생각합니다. 100%. 예. 그죠, 100% 예. 그거겠죠. 미국 상원의원하고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떠 있더라고요. 네, 네. 저는 예상컨대 얘네들이 다음 선거에 나올 때 네. 한반도 전쟁 이기는 내가 막아냈다라고 하면서 선거 홍보물에 그 사진 박혀 있을 거예요. 아마. 난 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예. 이 이야기를 예. 기억해 뒀다가 다음 네. 선거에 한번 봐야 되겠네요. 아유 그 지역구 사람들이 기억을 할까 모르겠어. 참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가서 지금. 예. 아니 미국이 이렇게 전술핵 재도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니까 예. 또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아예 독자적인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죠. 네, 이상한 놈들이 있어요. 예. 아니 무슨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시즌 2를 보는 느낌인데요. 예. 한국이 이 북핵에 대응해서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이거 운명은. 더 황당합니다. 이건 우리 정부가 말이죠. 미국의 그러니까요. 반대를 무리수고 지금 미국 정부가 반대하는데 네.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면 음. 일단 한국은 NPT에서 탈퇴해야 돼요. 음. 북한처럼. 네. 그리고 북한처럼 국제사로부터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받게 돼요. 북한이야 원래 그렇게 살던 나라니까 제재 받아도 버티거든요. 네. 제재가 체질인 나라인데 네, 체질. 그리고 뒤에서 죽지 않을 정도로만 지원을 해주는 중국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은 못 버텨요. 예, 어. 완전 망하는 거고요. 입만 열면 한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 경제 성장, 수출 증대를 내세우는 그 극우 네. 정치인들이 네. 독자 핵 개발 운운하는 소리를 하면 정말 기도 안 차요 저는. 예.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이거는 정치 선동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핵무장은 음, 실천적으로도 실행하기가 힘들고 네네.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음, 저는 또 어떤 면에서 안 맞느냐 생각하는가 하면은 음, 냉전기에 이제 상호가 핵으로 무장을 하니까 음. 전쟁이 억제되더라는 그 사실 때문에 네. 핵에 대해서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는 1, 2차 대전이 끝난 지가 한참 지나갔고 네. 이제는 큰 전쟁이 없는 이 시대에 네, 네. 어느 국가도 핵을 먼저 사용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다 죽으니까요. 핵을 먼저 사용해버리면 네. 그 나라와 그 정치 지도자는 인류 공멸의 시작을 알리는 핵전쟁을 음흠, 일으켰다라는 역사적 비난을 음흠. 네, 네. 다 감당해야 되거든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아무도 핵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역사적 비난이 무서울까요? 자기도 죽는 것이 무서울까요? 자기가 난 죽는 게 자기가 무섭죠. 죽는 게 네, 무서울 네, 것 그럼 같은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네, 네. 핵에 죽고 대한 싶은 생각은 억제력은 없죠. 보복받을 두려움에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인류의 이성, 네. 뭐 양심, 뭐 평화에 대한 갈망 뭐 이런 데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마돈나 비슷한 생각이 접근했어. 네, 네. 아, 네. 예,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뭐 예. 수십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는 아까 제가 1, 2차 대전의 사망자 수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이 불과 얼마 전의 이야기든 그 시대에 나왔던 과거의 산물인 거지 지금 시대의 산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유프로님 저랑 마음이 딱 네. 맞았네요. 근데 왜 이렇게 얘 이성 양심 이런 게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지죠 지금? 아니에요. 너무 엄혹한 것 같아요. 공허하면 안 돼. 공허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 핵에 대한 억제력은 정말 이성과 양심과 평화로 지켜내야 된다. 네. 이런 얘기잖아요. 제 신념은 그러한데 네. 참. 그래도 이게 설득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광인 게임 얘기했는데 광인들한테 먹힐지. 그러니까 아 이거 참. 참 그러면 미국과 북한의 선택은 어떨지 음. 또 걱정이 되는데요. 이 6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이 대북 경제 제재안을 결의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미국의 트럼프는 이것이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하는데 이 미친 트럼프가 성공할 수 있을지. 예, 미국은 계속 이제 중국을 이제 압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이미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이제 네. 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원유 공급을 중단을 뭐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고 있죠. 네네. 그 방법이 아니면 말이죠. 최근 이제 많이 나오는 말인데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말 많이 나와요. 아 그래 그게 뭐예요? 2차적 보이콧이라는 뜻인데 네네. 북한하고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는 거죠. 아하. 예, 직접 정부 차원이 아니고 네네. 2차적인 제재를 그러니까 가한다는 거죠. 경제적 제재로만 그렇죠. 경제적 예. 제재가 계속 무기네요. 못 살게 네네. 구는 거죠. 예. 음. 최근에 재무장관은 어떤 말도 했냐면 이거에 이제 협조하지 않으면 중국을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하겠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럼 무역이 아예 그냥 끊겨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좀 허풍이 심하긴 이건 심해요. 불가능해요. 중국하고
미국은 경제 공동체거든요 지금. 이거 불가능해요. 예. 달러 체제가 깨지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건 간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는 조치 이건 난 못한다고 봅니다.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한국 그리고 심지어 일본까지 네. 전술핵 배치를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거든요. 그런 네, 얘기하죠 네. 트럼프는요. 이게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인데 중국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효과 있는 조치를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을 핵무장시키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위협하는군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위협도 너무 위협이 커가지고 네.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져요. 뻥 같지. 그리고 허세. 딱 뻥. 그렇게 되면 예. 중국과 러시아는 핵 전략을 완전히 다시 짜야 되거든요. 음. 현재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계가 다시 핵무기 경쟁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죠. 미국이 그런 상황을 불러올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아. 그러면은 북한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뭐 핵무장을 시킨다. 네, 네. 미국이 한국과 일본 핵무장을 시킨다 하더라도 네. 중국이 네. 원유를 중단하거나 네, 네.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뭐 제재로서의 북한의 행동을 제어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건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뭐 외교적 방법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네. 미국도 사실 외교적 방법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요. 원래 외교하기 전에 앞에 막 뻥을 막 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네. 외교적 협상을 이제 하게 되면 사실 그 내용은 사실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주장을 보면 그게 최대치인 거거든요. 네. 네. 고거하고 어딘가 중간 지점에서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뭐라고 주장하는가를 먼저 좀 알고 있으면 네, 중간 네. 타협선이 보이겠죠. 북한은 이제 핵 포기의 조건으로 제시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핵 포기를 할 수 있는데 네. 4가지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어. 첫 번째, 많이 듣던 얘기예요.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폐기하라. 네. 이게 두 당장 번째. 가능하지가 않으니. 두 번째,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고 네. 한국에 대해서 핵 우산 제공을 중단해라. 아하. 세 번째,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외교적으로 국가로서 승인하고 네. 한국 전쟁이 지금 정전협정 상태 아닙니까? 휴전. 네, 네. 이거를 평화조약으로 체결하라. 예. 미국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네. 미사일이나 다른 무기들의 수출을 포기하는 데 따른 손실을 우리나라에게 보상하라. 아하. 북한에게 보상하라.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옛날부터 계속 하는 얘기인데 네, 네. 이제 핵 개발 수준도 더 높아졌단 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요구 조건이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뭐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네. 이런 북한의 요구는 당장 못 들어주는 요구죠. 이거는 동북아 질서하고 네. 한국이란 나라가 완전 다른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못 바꾸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쉽게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 최대치가 제시된 거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북한은 늘 당당하네요. 아니 뭐 외교할 때. 예.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건 뻥을 쳐놔야지 또 외교가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담판을 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쉽지 않다. 북한의 주장이 너무 강하죠, 이런 건. 일단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건이 전개될 것인가를 보면 북한은 조금만 노력하면 미국 본토에 대한 보복 공격 능력을 갖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면 예. 핵실험 6번 했겠다. 네, 네. 오늘 날린 것이 3,700km 나가겠다. 조금만 하면 더 되는데 네, 네. 지금 협상할 필요가 있나. 어. 마저 조금 더 해서 네, 네. 두 집이 나버리는 거. 자기들이 살아버리는 방법을 취하는 게 낫지 않겠나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시간을 벌려 그러겠죠. 네네. 예. 예. 그래서 특별한 전기가 네. 마련되지 않는다면은 북한은 ICBM 실험을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자기들이 네, 네. 핵 실험을 네. 추가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럼 특별한 전기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걸 이제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나 다 못 찾고 있는 건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일단 핵 폐기, 핵 네. 포기가 아니라 핵 개발을 중단하는 것. 네. 포기가 아니라 일단 중단하는 걸 전제로 대화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한미 군사 훈련의 잠정적인 중단이나 네. 축소를 제한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 한미 군사 훈련 중단 관련해서는 정말 몇십 년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우리가 양보해줘야 네. 핵 개발을 일단
동작 그만할 수 있는 네. 북한이 그렇게 하게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네. 그런데 협상에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인 거지 네, 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네. 정치적으로 선택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서는 회의적이긴 합니다. 개의적이죠. 예. 북한은 핵으로까지 무장을 했는데 네. 한국과 미국이 군사훈련을 축소해 혹은 중단해 네. 말이 되느냐 그렇죠. 하는 이제 강한 반발이 그럴 바에 차라리 핵무장하자 네, 네. 라는 사람 소리가 더 정부 지지율이 높을 수가 곤두가 있는 치실 거죠. 수도 있어요. 그럴 심지어. 수도 있겠네요. 예, 정황석으로. 예. 그러면은 핵 폐기가 아니라 핵 개발 중단이라고 하면은 이제까지 개발된 핵은 인정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제 같은 평화주의자가 네, 네, 네. 현재는 핵 포기를 당장 하라는 걸 전제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못하죠. 이게. 그러면 이제 테이블에 앉지를 못한다는 접근이 안 거죠. 되죠. 접근이. 그렇죠. 예. 네. 이 상황이 복잡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동작 그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동작 그만. 동작 Freeze. 그만. 일단 예, 멈춘다. 멈춘다. 네. 그래서 일단 핵 개발의 중단 정도를 음흠. 합의의 내용으로 네. 제시를 해서 대화의 틀을 만들어 놓고 보자.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정치 지도자의 결단과 리더십이 중요해요. 지금 정치적인 그 상황이 네. 이런 제안을 하기에도 분위기가 그렇게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럴 때는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이 특별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참 어려워요. 아까 우리도 얘기했듯이 광인과 광인 사이에 누워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지 되게 어려울 것 같아. 그래요. 저는 이제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네. 저는 북한의 사람들의 이게 마음속에 못 들어가 보겠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보기에는 좀 딱해요. 뭐가 딱하죠. 딱한가 하면 과연 지금 북한 처지에서는 핵 개발이 네. 자기들의 의식 구조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었을 것 같은 걸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런 옵션밖에 없었을까 의문이 저는 생겨요. 체제 유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제 유지 전략으로 이제 비대칭 전략으로서 이제 핵의 군사적 유효성 이건 네네. 있다는 건 생각을 했겠지만 군사적 옵션 위에 정말 다른 체제 유지 대안이 없었을까 이런 좀 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네. 뭐 중국은 강대국이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네. 베트남 같은 나라도 있잖아요. 그- 베트남도 중국의 해구산에 보호받지 않거든요. 아, 또 그렇군요. 중국하고도 사이가 그래요? 굉장히 또 사실 나쁘죠. 베트남하고 중국은 사이가 나쁘죠. 네. 전쟁까지 했죠. 전쟁까지 했죠. 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이 없는가. 북한이 계속 핵 경제건설 병진 노선이라는 걸 정말 부르짖었는데 과연 핵 경제건설 병진을 했던 건가. 오히려 핵 개발이 없었더라면 경제란이 지금같이 심각하지 않지 않았을까 과거처럼.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심각한 생각은 뭔가 하면 현재 이 이중 대치 국면에서 미중이 네. 북핵이 초래하는 결과가 저는 제일 좀 심각하다고 보는데 북한이 핵을 개발을 해서 결국 어떤 일이 생겼냐면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매우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난처해졌죠. 네, 그리고 한국은 핵의 볼모가 됐습니다. 지금 네. 일본은 핵무장하겠다, 군비 강화하겠다 난리 났어요. 아베는 신났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럼 사실 결과적으로 미국 주도하에 한미일 동맹 체제가 강화하는 명분을 준 거거든요. 오히려 북한은 더 네. 뭐라 그러나 더 불리해지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대결 구도가 점점점 강화되고 있거든요. 네. 과연 이게 북한이 정말로 원하는 것인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미국과 북한이 서로 보완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저는 줄 정도로 정말 딱한 심정이 듭니다. 정말. 지금 현재 그럴 수도 있겠다. 아까 이제 중간중간에 언급하셨듯이 네. 네. 북한이 지금 아베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트럼프를 도와주고 있는지도 맞아요. 몰라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에 북한이 한국 독재 정권도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빈 라덴이 CIA에 첩자란 말도 있잖아요. 심지어. 네. 그래요? 9.11 테러를 해주면 미국이 전쟁을 벌일 수가 있거든요. 음. 네. 이게 참 복잡한 문제예요. 아니, 그러면 찬희 선생님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어쨌든 말이죠. 이명박근혜 시대 때 전략. 네, 네, 북한을 포위 고립, 붕괴 유도 네, 시키겠다고 막 호언장담했잖아요. 근데 안 무너졌잖아요. 네. 실패했고요. 예. 또 핵 포기를 전제로 한 과거의 햇볕 정책도 이미 북한이 핵 개발을 완료한 상황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아까 유프로도 말했지만 북한의 핵을 또 용인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북의 핵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적대적이거든요. 그거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 폐기를 우리가 최종 목표로 삼아야 되고 네. 그 최종 목표로 삼은 가운데 아까 유프로님도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중간 정류장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중간 일단 정류장들? 중간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최종 목적이 달성 안 된다고 전쟁할 거예요. 그러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북한과 이제 주변국인 음. 미국, 중국, 러시아들이 다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 음. 이런 선언들도 유도해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북한의 아까 유프로님이 중요한 얘기했죠. 핵 개발 중단 네, 이거 네. 일단 좀 해야 될 것 일단 같고. 멈춰라. 네. 그렇게 하면 남북 경제 교류를 다시 재개하겠다. 네, 네. 이런 걸 매칭시키는 안 같은 거 네, 네. 개성공단도 다시 활성화시키고 네. 또 없는 북한의 핵 개발 중단하면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한다는 그 아까 중국의 안 쌍중단안 네, 예, 이런 예. 것도 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고 중국 의견이라고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네, 네. 또 사드 처리하고 연계시킨다든가 네, 네. 어쨌건 뭐 전 또 답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전쟁을 피하고 음. 평화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안을 검토한다는 그런 전진적인 자세 네, 네. 이런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참 시절이 안 좋아요. 이 트럼프가 있어갖고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정말 민족의 사활을 걸고 네. 이 아시아의 평화를 내걸고 우리가 진짜 중지를 모아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좋은 말씀, 원칙적인 말씀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네. 현 정부에 대해서 좀 불만이 생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요. 네. 불만 많이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전체적인 구도를 네. 갖고 논의를 네.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인기 때문에 네, 네.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회의 소집되면은 그거 빨리 열고 네, 네.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모습 보여주고 네, 네. 이런데 자꾸 연기만 하는 거 아닌가. 음. 실제 리더십을 가지고 상황을 네네. 돌파할 수 있는 네네.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어떤 태도가 네, 네. 미국한테 오해받지 않기 위한 거 이게 네, 네. 너무 큰 것 같아요. 과거 보수한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예, 예. 네. 오해받았던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 그 정권이 연장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를 또 친북적이라고 저 사람들이 오판을 하게 되면 사태가 복잡해지니까 네. 그걸 자꾸 이게 입증하는 거에만 정책의 전부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계속 그렇게 입증하니까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달라지지가 그죠? 않아요. 오히려 바른정당에서 오히려 거꾸로 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어. 오히려 전진적인 입장에 바른정당 유승민이가 최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정황이 좀 묘하게 좀 꼬여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자꾸 이미지 정치에 너무 네, 네, 크게 네. 의존한다 네, 네.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더 용기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용기를 가지라. 예. 이게 우리 오늘의 메시지와 주문일 수 있겠네요. 네네. 근데 찬 선생님 말씀하고 또 유프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려워져요. 네네. 어렵고 해결 방법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물론 여러 가지 안이 있긴 하나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참 그렇네요. 근데 뭐 원칙론 차원에서는 북한은 핵을 폐기하고 또 남한은 사드와 한미 군사훈련을 폐기하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플랜카드 딱 적어서 그래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은 편하죠.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지금 이거 예. 잘못하면 종북으로 오인받습니다. 정부의 어려움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네, 예. 어려움 알죠. 아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근데 또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 현실이 호락호락하지도 그렇죠. 예. 않잖아요. 슬로건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려운 만큼 또 답을 바라고 시작한 방송은 아닙니다만 예, 모쪼록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사태를 좀 정확히 인식하고 열린 자세로 함께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네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너무 언론에 휘둘리지 마시고 맞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시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이렇다 67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예,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